자, 지난 시간에 피겨 디스플레이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전반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잇몸에서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아드레날 글란드뿐만 아니라 잇몸 곳곳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생식선, 또 만들어지는 대략적인 모레이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신약들, 약들은 대부분 이 메커니즘 4.6프림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도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전반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이 갑자기 도핑에서 걸리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쪽 이렇게 해서 근육 키운다든지 여러 생각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주의해서 공부를 했으면 돼. 가장 중요한 단계 전략에서 여기서 보면 그 SDAR 콜레스테롤을 마이토콘드리아로 돌렸는데 필연적으로 기억하는 SDAR의 형성이 크리티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4.6프레에서 6.7로 넘어갑니다. 6.7. 자, 그 중요한 내용 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그 DHEAS라고 여러분들이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DHEAS. 이것도 이제 생식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트 DHEAS라는 관계가 이 DHEA를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생식 호르몬 원리이기 때문에 남성 성 호르몬, 여성 성 호르몬.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 여러분 피겨 4.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DHEAS는 만들어지는데 이 안드로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조금 더 편히 나가게 되면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만들어진 DHEA 같은 것까지는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테스토스테론 또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은 색식선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완전 중간 물질까지 보이는 이해하시고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이 정도까지 만들어진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겨 4.7을 한번 봅니다. 피겨 4.7 보게 되면 이게 코르티솔 또는 DHEAS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태어나면서 한번 쫙 만들어졌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DHEAS는 성호르몬이기 때문에 10대 후반, 사춘기 때 증가를 하다가 20대 중반부터 점점 감소하는 패턴이 그린 선도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CTH 같은 류에서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이거 이제 ACTH 작동해서 PKA가 활성화되고 PKA가 다양하게 분산을 시키는 게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또 PKA가 중요하게 CRE 같은 전파제를 활성화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시킨다는 게 지난 시간에 말미에 공부를 했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SPAR 같은 유전자를 올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겨 4.6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추가로 ACTH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ACTH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플레이그 블록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CTH가 여러분 아드레날 글란드에 작동을 해서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글루코코이드 또는 안드로겐, 미네랄 코이드를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온몸을 타고 분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CTH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런 아드레날 글란드를 동안 전체 주변에 블러드플로우 분쇄관을 확장시켜서 블러드플로우를 증가시켜서 만들어진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분반을 촉진시킨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겨 4.67페이지에 컨트롤 오브 알도스산 신테시스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 미네랄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드레날 글란드의 코텍스는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고용모르버사, 베시클라타, 베티클라레스. 이거 베시클라타와 베티클라레스는 CT에 의해 THS 결정적으로 조절을 했지만 글루메로사는 여기 적혀 있는 키드니에 의해서 많이 조절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미네랄 코이티코이드는 이 키드니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따라서 HTH에 조절을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키드니에서 만들어내는 팩터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데 그게 바로 중요한 안지오텐신 2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해를 하는 게 피겨 4.7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68페이지 가게 되면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조절 자구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키드니고 여기가 글루메로사. 자, 키드니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상태에서 혈관에 있는 혈관에 물이 좀 부족하다. 혈관 부피가 지금 축소되어서 물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물의 양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물의 양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키드니에서 어떤 팩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팩터가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이것 역시 호르몬 종류와 볼 수가 있겠죠. 이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키드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요인은 H2O의 양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는 이제 만들어지는 게 조절이 됩니다. 따라서 H2O 양이 작게 되면 혈압이 낮아지는 거고 이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자극에 대해서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죠. 자,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 키드니에서 측에서는 A2로 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글루메로사에 있는 세포에 안지오텐신 2가 자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번 글루메로사 셀러에 들어가보죠. 여기 안지오텐신 2가 아이랜드로 키드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멤브레인, 글루메로사 셀의 멤브레인에 리셉터가 이 안지오텐신 2를 시그널을 받게 되고 이거 역시 공부했던 GPCR이기 때문에 여기에 G 프로틴 알파가 작동되게 되는 거죠. 뭐 사진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는 이때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GPCR의 G알파 단백질은 G알파-S가 아니고 G알파-Q에 해당이 됩니다. 하고 차이를 보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했던 G알파-Q는 뭐였지? 세컨드 메신저를 사이클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다이아식 리터럴과 IP3가 세컨드 메신저로 만들어지고 또 다이아식 리터럴과 IP3는 주로 다양한 다른 행위로 통해서 세포내에 칼슘의 양을 증가를 이게 다른 세컨드 메신저 작동을 하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칼슘이 작동되게 되면 이 칼슘은 다시 PKC라고 하는 가이네스 발생시키고 또 PKC는 다양한 단백질, 세포내에 있는 단백질의 인산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또 PKC는 또 나름대로의 전사인자를 인산화시키면서 요즘 인자단을 촉진시키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4.7에 나와 있는 안지오텐신 2에 전개되는 거하고 4.6에서 나와 있는 HTH 성분과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차이는 안지오텐신 2는 G알파-Q를 통해서 다이아식 리세롤 IP3를 세컨드 메시지로 이용하고 칼슘 양 전달하고 PKC를 활성화시킨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포 내에 칼슘이 안 증가를 하죠. 칼슘이 안 증가하면 이 칼슘이 안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세포에 증가됐던 칼슘은 다시 마이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죠. 여기에 사이토크롬 P450 이런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여러 가지 프레그네놀론부터 스트레토론을 만드는데 이 칼슘이 이 P450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주로 안지오텐신2는 이렇게 세포내에 글루메롤로스 세포내에 칼슘 시그널을 분출시켜서 마이토콘드리아의 P450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단백질 인쇄를 통해서 미네랄 솔리코이드를 합성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칼슘 시그널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칼슘 시그널은 이 이온을 가지고 사이클릭 ATP한 다르게 이온을 가지고 하는 세컨드 메신저이기 때문에 주변 세포와 동조화가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드니 쓰거나 또는 심장이 쓰거나 이런 부분들에 이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세포에서 칼슘을 많이 이렇게 ATP시켜서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겨 4.8 여러분들이 피겨 4.6과 더불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69페이지로 가서 그 아드레날 스트레이트 호르몬 인플루언스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이드는 전부 하이드로포빅입니다. 여기 지금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코이드도 하이드로포빅이지.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혈액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우리 사람 혈액에 있을 때는 이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전부 바인딩 프로틴과 결합을 해야 바인딩 프로틴과 결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69페이지에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죠. CBG,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바인딩 글로빈 또는 다른 이름으로 트랜스포르틴이라고 불리는 바인딩 프로테인에 의해서 이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만들어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은 바인딩 프로테인과 함께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바인딩 프로테인, 알부민, 이런 트랜스포르틴 또는 CBG 전부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에 넣으면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나 안드로겐이나 글루코코이드를 얘들이 잡아서 혈액 내에서 분간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CBG 같은 또는 알부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보다는 글루코코이드에 훨씬 강하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항상 많이 결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여러분들이 안 되게 되면, 간 기능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아드레날 글란드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도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간 기능이 저하될 때, 너무나 피로할 때, 또 쇼크를 받아서 간 기능이 한 번씩 쇼크 받으면 간 기능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쇼크를 받아서 쓰러질 때, 그래서 아주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또는 출혈적인 일을 하거나 하면 간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또는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마라톤이라든지 너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 알부민 주사, 바인딩 프로테인 주사를 받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제대로 바인딩 프로테인 잡지 않아서 혈액에 내보내지 않으면 혈액 조절도 안 되고 글루코이드 피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60페이지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거 토대에서 요 바인딩 프로테인 잡는 거 토대에서 69페이지에 테이블 4.1을 보시게 되면
코르티솔이 하프라이프가 100분입니다. P가 3.1에 그리고 알테스테론이 15분으로 되어 있죠.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알테스테론은 15분이고 코르티솔은 100분이에요. 코르티솔은 뭐라고 했지? 골루코이드. 알도스테론이 미네랄 코이드. 그래서 미네랄 코이드가 하프라이프가 15분이고 이 골루코이드 하프라이프가 100분이 약 8분 차이 나는 이유는 바인딩 프로틴에 대한 어필이 됩니다. 미네랄 코이드보다 골루코이드가 바인딩 프로틴에 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필이 강하기 때문에 동작 우리 몸에서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상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골루코이드보다 미네랄 코이드가 생명유지에 민감하거든요. 혈압이라든지. 골루코이드는 생명유지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미네랄 코이드가 잘못 작동되게 되면 혈압이 저혈압 고혈압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네랄 코이드가 그만큼 하프라이프가 짧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 보다 중요한 내용은 6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덜람 내용입니다. 포스트 시크리트리 메타볼리즘 오브 아드레날 코르티컬 호르몬. 이거 상당히 우리 몸에 중요하고 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시작을 했습니다. 미네랄 코이드와 골루코이드 이 상대적인 양을 구별을 해주시면 자, 미네랄 코이드 호르몬이 있고 우리 몸에 골루코이드 호르몬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액내에 골루코이드가 훨씬 지금 양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미네랄 코이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포내가 들어가서 미네랄 코이드 리셉터와 혈압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네랄 코이드는 세포내로 들어오면 여기에 MR이 있고 미네랄 코이드 뉴클리아 리셉터 그리고 우리가 일장에서 들었던 것처럼 라이겐드가 없으면 미네랄 코이드 MR은 폐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인듀스 야기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에 미네랄 코이드가 붙으면 이제 MR은 다이노가 되어서 폐에 들어가서 DNA에 프로모터를 붙고 RNA를 만드는 바로 그 일장에서 들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MR이라고 표현하는 이 뉴클리아 리셉터의 라이간드로 미네랄 코이드 알도스테론이 결합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M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 골루코이드는 당연히 GR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골루코이드가 라이간드로 결합하는 뉴클리아 리셉터 G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샘플 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골루코이드는 이 MR을 결합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지금 여러분 현재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미네랄 코이드는 MR에 주로 결합을 하고 골루코이드는 GR에 결합하는 게 당연하고 맞는 일인데 간혹 많은 양이 있으면 골루코이드가 이 MR에도 결합을 해서 작동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일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잖아. 라이겐드가 있고 호르몬이 있고 호르몬 리셉터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하더라? 리셉터가 더 중요하죠. 호르몬은 라이겐드는 단순히 리셉터를 뺀다라는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하는 것은 리셉터입니다. 호르몬, 뉴클리아 리셉터든 설페이스 리셉터든 리셉터가 걔를 받아서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니까. 따라서 MR로 보게 되면 MR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게 오더라도 자기만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대부분 이쪽에서 액티베이션 되지만 가능 여기서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면 이 MR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게 문제는 이거죠. 이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골루코이드는 우리가 현재 공부했던 것처럼 ACTA에 주로 구조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코이드는 ACTA는 조금만
조절을 주로 어디 조절을 받는다? 안기오텐신 키드니의 작용이 조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양도 얘가 많고 혈액내에서 존재하는 양도 이것 때문에 단기 프로틴의 어떤 때문에 얘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생체 내에서는 이래도 사람이나 그래서는 이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는 주로 키드니 작용을 위해서 조절된다고 했는데, 근데 키드니 조절된다는 것은 결국 혈액량, 혈액의 무대량, 부피 이런 것들이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 혈관의 부피를 압력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혀 키드니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혈압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조절을 하지는 않는 거죠. 양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되게 되면 글루코이드와 얘를 잡아서 얘가 많이 활성화되게 되면 여기에 많은 양의 H2O를 흡수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물질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고혈압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 살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 몸은 진화학적으로 분별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이 69페이지 오른쪽 가시게 되면 피겨 4.9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잘못되는 사람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4.9 내용, 그림은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림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4.9를 보시면 그림 간단한데 거기에 효소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HSD1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효소 이름은 HSD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임도 시험을 요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겁니다. 자, 플레임 봅니다. 69페이지 오른쪽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 베타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게네이스 1 타입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하이드로게네이스 비하이드로게네이스니까 H 수소이온인 걸 떼었다 붙였다 하는 그런 효소인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상 처음 배웠을 때, 글루코이드 배웠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가볼까요? 사상 초반에 62페이지 한번 봅니다. 62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그림 4.2에 글루코이드 해서 코르티솔이라는 형태도 있고 코르티코스테론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가 글루코이드. 근데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코르티솔이 액티브한 거죠.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코르티솔이고, 다양한 유도체가 있지만 이걸 전체 통틀어서 우리는 글루코이드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69페이지로 넘어와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피계 4.9를 보게 되면 우리 생체내는,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액티브형의 글루코이드가 있고요. 코르티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글루코이드가 있습니다. 미묘하게 화학적 그룹이 조금씩 조금씩 이게 글루코이드, 이것도 글루코이드고 이것도 글루코이드. 근데 이 코르티솔은 액티브 안토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인액티브 안토입니다. 인액티브 안토면 우리가 항상 호르몬 연구할 때 우리 생체는 호르몬만이 아니라 항상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액티브한 폼은 어쨌든 하프라이프가 길고 액티브한 폼은 하프라이프가 짧고, 그렇죠. 인액티브한 폼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이 없지만 액티브한 폼은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작동하고 없어져야 돼. 인액티브 폼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오래 조절해도 우리 몸에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잘 보존됩니다. 우리 몸에서. 얘는 작동이 빨리 없어져야 돼. 아무리 좋은 놈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좋은 놈이라 하더라도 작동을 오래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만들어지니까 없어져야 돼. 항상 우리 몸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코르티솔으로 만드는
엔자임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죠? 거꾸로 코르티솔을 만드는 엔자임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HSD1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HSD1이라고 하는 이 타입의 디하이드로게네이스 엔자임은 두 쪽이 다 가능합니다. 코르티솔. 그 양적 차이에 대해서 보겠죠. 자, 우리 몸이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하면 코르티솔에서 코르티솔. 코르티솔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작동됐다 하면 빨리 코르티솔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절 요소가 HSD1. 자, 근데 이제 2가 있죠. 이 HSD2는 한 방향만 들어갔나? 그리고 코르티솔으로 바꾸는 그것만 작동하는 요소가 바로 HSD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잘 이해를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두 개가 작동되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만 작동되게 되면 이쪽만 많이 만들어질까? 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작동이 돼야 될 조직,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작동돼야 될 조직과 골프코이드가 많이 작동될 조직이 구분할 수가 있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작동돼야 될 조직, 이런 부분들에서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작동돼야 되는 반면에 근육이라든지 또는 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골프코이드가 많이 작동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HSD는 두 쪽을 다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HSD. 이건 한 방향만 조절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얘가 있고 그거가 코르티솔과 손의 차이를, 기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필요한 기능이 주변에 조직이나 뭐가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 HSD가 많아야만 코르티솔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코르티솔이 없어지니까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것이고, 골프코이드가 많이 작동돼야 될 조직에서는 가능한 코르티솔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으니까 코르티솔가 없어야 돼. 작동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조직에는 글루코스가 코르티코이드 작동이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70페이지에 피겨 4.10을 보도록 합니다. 피겨 4.10. 자, 이 그림도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하죠. 자,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거죠. 자, 여기에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에는 알도스테론도 결합할 수가 있고 또는 코르티솔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결합할 수 있지만 HSD2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조직, 우리 생체 조직에서는 이 HSD2가 코르티솔로 변환을 시키기 때문에 코르티솔은 더 이상 이 MR을 작동 못하고 알도스테론만 작동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림 분실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게 운동에서는 성공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는 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시간에 아침에 당뇨 수준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명을 잡고 있죠. 자, 그런데 간혹 유전병이 있습니다. 사람만 이 HSD가 작동 못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50%밖에 작동 못합니다. 여기에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기능을 100% 못하고 50%밖에 못합니다. 아미노산 하나가 밖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코르티코이드가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작동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HSD2에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서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미노산 하나 밖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100%의 액티비티가 아니고 70%
10대 때부터 가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고려가부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진적 유전자에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는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확인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데 70페이지에 있네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보게 되면 위에서 그 6째 줄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After ingestion of excessive amount of licorice 이거 봤습니까? 리코라이스 중요한 성분입니다. 리코라이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약이라든지 섭취를 하게 되면 똑같은 HSD2의 결핍 현상하고 똑같은 임상 증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작동하면 글루코이드가 만나져서 미네랄 코이드가 작동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죠. 마찬가지 리코라이스 같은 요 성분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이 성분은 HSD2의 인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효소 기능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는 글루코이드, 코르티솔이 그 위에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미네랄 코르티솔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리코라이스, 여러분 리코라이스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면 리코라이스라는 걸 여러분 처음 모르겠지만 리코라이스 관계가 어떻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혹시 감초라고 들어봤습니까? 한약에 들어있는 감초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넣으면 감초를 조금 넣으면 단맛이 나서 뭐 한약 먹을 때 좋은 면도 있지만 쉽게 먹을 수 있는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뭐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왕궁에서 뭐 이렇게 싸움 많이 하잖아. 왕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럴 때 그 왕이라든지 왕妃한테 독을 먹을 때 독을 좀 금방 드러나잖아요. 저거는 먹는 사람은 감초는 우리 몸에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혈압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이런 거 넣으면 문제가 되겠지.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먹게 되면 몸에 독은 안 치면 우리는 독으로 접근될 수 있는데 리코라이스, HS를 임신시키고 그러면 글루코이드가 액티브한 폼으로 미네랄 코르티솔처럼 작동하니까 혈압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메타볼리즘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스트 시크레팅 메타볼리즘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아드레날글란드에서 만들어진 이후에 작동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HSD1과 HSD2에 대한 기초적 작용은 아드레날글란드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일어나는 작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는 분비된 이후에 액티베이션이 달라지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포스트 시크레터리 메커니즘이라고 중요하게 구분지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분 쉬고 7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다른 이제 뇌가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 페이지 그림 한번 볼까요? 그 그림 4.12를 봅니다. 자, 4.12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DHEAS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DHEAS까지는 아드레날글란드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 만들어진 이 DHEAS가 그 혈액을 타고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많으면 이런 것들은 생식선에 가서 파이널 프로덕트가 그런 보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또는 에스트라디올 여성 에스트로겐은 여성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성 호르몬으로 만들어요. 이건 아드레날글란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시크레팅 메타볼리즘 아드레날글란드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되어서 혈액을 타고 어디까지 간다? 테스티스, 정수라든지 오vari, 난소까지 가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파이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포스트 시크릿 메타볼리즘의 중요한 이고요. 중간 단계에 DHEA라는 아주 유명한 물질도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림 4.12에 DHEA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유명한 이유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한동안 유기보건을 공부했는데 한 1,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도 당연하지만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게 되면 선물을 와야 되잖아요. 선물 가져올 때 어르신들, 나이 50대 그때고 제가 30 초반이니까 그 어르신들 선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DHE라고 하는 성분이 이거 미국의 코스트코 가면 팝니다. 지금도 팝니다. 제가 이번 2월달에 미국 가니까 팔던데 프레이스 조어라든지 그런 코스트코 가면 이거 팝니다.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팔기 때문에 엄청나게 선물로 좋아했던 거고요. DHA 우리나라 그때부터 유행했던 이 이유는 재생호르몬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배출호르몬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음을 회복하는 호르몬이라고 해서 아주 $10 우리나라 뭐 그때 한 $10,000 정도였죠. $10,000이면 한 캔 쓸 수가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이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를 물으면 미국에서 들어올 때 항상 오프 받았습니다. DHA 좀 건강보호 구조식품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안 들고 왔던 지금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이유가 원래 이겁니다. DHA를 여러분 성분을 먹게 되면 혈액에서 DHA 양이 증가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된다? 프로스트 메커니즘으로 테스티스나 오바리에 가서 남성성 부분, 여성성 부분이 활발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페이퍼 와서 67페이지 그림 4.7 한번 봅니다. 그림 4.7 보게 되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파란색, 빨간색 보시게 되면 20 중반, 22살 때부터 22살이 피크고 여러분 지금 피크야. 23살 넘어가게 되면 DHA에서 급격히 다운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에이징, 심한 말하면 다이너, 그러니까 페로스코스로 가는 거, 노화로 갑니다. 요거를 DHA를 우리 식품으로 먹어주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증명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식품으로 DHA를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DHA를 먹었다. 물론 이게 많으면 여기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결국 뭐가 문제다? 포스트 시크릿 메커니즘에서의 얘들을 만든 다시 피겨 4.10을 10인가요? 보시게 되면 4.12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라색으로 3베타 HSD라고 하는 효소가 있죠. 이 효소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또는 주사로 이거 아무리 넣어도 안 만들어집니다. 효소가 있어야만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미 여러분들은 DHA 생성 능력도 떨어졌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걸 변환시키면 효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HSD라고 하는 이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을 같이 먹는다면 이것도 먹고 그 약도 같이 먹는다면 배출할 효과를 보일 수가 없겠죠. 그럼 정말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경험에 민감해서 의심 문제라고 해서 절대 해준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여러분 식품으로 많이 먹으면 두 개 다 안 좋잖아요. 혈액내에 DHA가 배출을 하게 되면 내가 피부에 보이는 수가 있잖아요. 혈액에 DHA가 많다. 더 이상 DHA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게 되면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배우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DHA도 넣고 그림 4.10에 남아있는 7베타 HSD의 액티베이터 작품을 같이 먹는 효과가 보였습니다. 제가 제 동기 하나가 그 특무원에 이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진짜 공부 때문에 진짜 안 해요. 진짜 공부하는 수만 마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영어 쪽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학과에 계속 성질을 하고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래 누구도 안 해본 녀석이 갑자기 이렇게 이사까지 올라가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 지금 한번 알려줬죠. 제가 진짜 못했는데 학생 연구도 막 못했는데 그래도 3년 동안 배운 게 있어서 자기가 풀링 연구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해주면 계속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편집을 이야기해주면 정말 사람들이 잘 이해해준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있어서 자기가 했던 풀공식품의 것을 잘 공부할 때 너무나 유효하게 잘 이용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잘 되어서 승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농담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잘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에 적용하면 좋죠. 또 중요한 포스트 스크래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지금 DHA 인풋 들어가서 테스티스, 예를 들어서 남자의 정체를 들어가면 DHA가 테스테스테론으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중요한 전공용으로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인트라크리놀로시라고 하는 이 분야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인트라크리놀로시 한번 이 단어 책에도 나와 있을 때 대개체로 한번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인트라크리놀로시, 자, 인트라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인트라 익스트라가 아니고 인트라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공부를 했잖아. 이런 정도는 인트라크리이라고 해요. 인트라 잘 쓰는 공식입니다. 제가 어제 논문 수고했는데 논문 수고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트라크리입니다. 인트라크리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세포에 지금처럼 어떤 타겟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타겟셀이 있는데 작동된 타겟셀이에요. 근데 보통의 우리 호르몬 같은 개념은 호르몬을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와서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시그널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적인 우리가 호르몬의 시그널 트랜스크션 방법이겠죠. 자, 그런데 이 인트라크리는 조금 다릅니다. 인트라크리는 이 물질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있는 어떤 효소에 의해서 A폼이 A-폼으로 변합니다. 이 A폼은 작동되지 않는 폼이고요. 엔자임에 의해서 세포 내에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A-폼으로 변환된 이 A-가 액티방으로 작동되는 폼입니다. 따라서 세포 내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작동되는 방식, 세포 내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내에서 작동되는 방식이 방식들을 인트라크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성호르몬이 대표적인 하나이겠죠. 들어올 때는 DHA 형태로 전혀 기능하지 않습니다. 세포로 들어와서 테스티스나 녀석의 난소로 들어와서 점소와 난소 안에 있는 엔자임에 의해서 DHA가 테스티스토론 또는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포 내에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리셉터가 결합하고 에스트로겐이라는 리셉터가 결합해서 작동하는 방식, 이 방식은 인트라크리를 중요한 대한 공부를 인트라크리놀로시 책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를 잘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이거를 우리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잘 만들어야 돼야만 정자가 남자를 만들까. 그러니까 이게 부임하고 관계는 엄청난 산업이고요. 부임할 때 정자가 잘 있으면 안 되니까 문제고, 이게 산업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 중에 변장어, 민물변장. 여러분 민물변장 엄청 비싸잖아요. 민물변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비싼 양식입니다. 일본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 최근 중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기 시작해요. 값이 아주 오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사실 수요 때문에. 근데 이 민물변장어가 아직까지 30년 되어도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 여러분 선배가 가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유아기에서, 변장어 유아기에서
사춘기를 지나서 성장기로 눈으로 가야 이제 그릇이 차이질 건데 이게 조절이 안 돼. 이걸 아직 조절이 안 돼. 분명히 여기에 호르몬 작동되는데 성호르몬 작동되는데 여러분 사춘기 때 그대로 버리면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어서 지금 30년 동안 일부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작동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묻는 미국 문장은 기본적으로 애들이 실패했을 때 아주 유아기 때 우리나라 하천에서 나와서 태평양 하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좀 살다가 다시 사춘기를 지나면서 태평양 그 깊은 바다에서 다시 저희가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자라서 먹는 게 인물장애 비싸죠. 이것도 지금 저 인물장애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키이슈가 이건 인트라크리놀로지. 이걸 어떻게 만약에 호르몬 잘못되면 어떤 약을 처리해서 인트라크리놀로지 같은 작동을 하고 있는 어떤 약품을 해요. 이것도 상당히 성공하면 엄청난 규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소나테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 인트라크리놀로지 학문을 만들어졌습니다. 인트라크리놀 연구는 인트라크리놀로지. 여러분 71페이지에 키워드로 나와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1페이지 inactivation of adrenal cortical steroids.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미네랄코티코이드나 글루코코이드로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작동되게 되면 빨리 없애줘야 돼요. 미네랄코티코이드, 글루코코이드가 부수식이 있죠. 이걸 어떻게 가장 빨리 없애느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로 MR이나 GR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MR과 GR은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몸에서 우리 세포 내에서 없애버리면 아무리 미네랄코티코이드가 많고 글루코코이드가 많아도 리센터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니 얘들을 인히비시키는 방법이 먼저 강구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미네랄코티코이드나 글루코코이드를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인액티베이션 시키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케미컬 그룹을 어텐치하는 거죠. 케미컬 그룹을 어텐치하는. 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책에서 나와 있는 방법은 주로 ECR, E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확한 단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글루코코닉 애시드를 미네랄코티코이드나 글루코코이드의 벤젠고리에 붙여버립니다. 붙인다는 말은 이게 글루코코이드가 붙게 되면 이 상태로서는 MR이나 GR에 결합할 수 없는 폼입니다. 라이젠트로 작동하시니까 못합니다. 따라서 빨리 인생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크리션. 소변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소변으로. 그러니까 몸이 양이 많을 때는 미네랄코티코이드나 글루코코이드를 혈액에서 소변을 통해서 빨리 제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겠죠. 표현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요 글루코코이드나 미네랄코티코이드에 글루코코이드 애시드라든지 술페이트를 붙여주게 되면 마이너스 차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에서 잘 녹아서 소변으로 잘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액티브한 기능이 끝나는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를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소변을 갖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소변을 갖는 가장 큰 원인은 그런 내분비 작용 물질들을 분석하는 데
가상수 고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스트레이트 고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리코이드계시나 실제로 컨비네이션에 있는 미네랄 콜리코이드나 콜리코이드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왜 많이 온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미노아시드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얘를 가지고 건강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드디어 71페이지 큰 단락으로 바뀝니다. Physiology of Mineral Corticoid. 자, 미네랄 코이드코이드의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자, 미네랄 코이드코이드. 자, 미네랄 코이드코이드 다시 한번 이 말을 한번 뜯어봅시다. 미네랄 코이드코이드. 자, 코이드코이드는 이제 똑같은 말이잖아요. 코이드는 스트레이트 고름이고 코르티는 코르텍스. 코르텍스에서 만들어낸 스트레이트 고름, 코르티코이드. 그런데 앞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미네랄 생성에 중요한 조절을 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고름입니다. 자, 미네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미네랄에는 일단 물은 빠져있다. 물은 빠져있잖아. 미네랄은 뭐가 들어가 중요하게 소듐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타슘, 칼륨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H 플러스 수소이온에 주로 우리가 거기서 미네랄 코이드에서 조절하는 중요 미네랄 이 세 가지라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 전반에 혈액에 있는 Na 플러스의 양, Na 플러스의 양, 그리고 포타슘, 칼륨의 양, 그리고 H 플러스 수소용의 양, 이 양들의 혈액 내에 있는 양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 자, 이것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입니다. 이온을 가지고 있고 솔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해질입니다. 따라서 얘들이 차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서 H2O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H2O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뭐가 존재하면 산토암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화학적인 법칙이죠. 따라서 물 안에 얼마나 용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Na 플러스 이온과 포타슘 이온과 수소 이온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는 이게 산토암 같은 대로 있죠. 만약에 이게 음상토에 요 전해질이 아주 많다. 그리고 이 옆에 공간은 전해질이 아주 적다 하게 되면 물은 전해질이 오는 게 아니라 물이 오는 게 물이 많은 데서 저는 전해질이 많은 쪽으로 가면 이게 산토암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물의 이동이 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간접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물의 양이 결국 뭐를 일으킨다? 혈압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미네랄 코이드코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 혈액 내에 우리 몸 전반에 있는 Na 플러스, 포타슘, K 플러스, H 플러스의 양을 조절하는 코이드, 스테로이드 고름이지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항상 물의 비용이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화 시키고 한번 다시 여기서 심화되어서 구분을 시켜봅시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키드니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키드니 사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리어섭션, 재흡수입니다. 키드니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키드니를 하게 되면 일반 생물학에서는 배설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기관 맞습니다. 뭘 배설한다? 소변을 배설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배설할 때는 뭘 주로 배설하죠? 물을 배설합니다. 물을 배설하죠. 소변의 형태로 물을 배설합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아닙니다. 물 자체만 배설할 때는 배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물만 배설할 이유는 전혀 없죠. 물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 보면은 자 우리 없었죠. 재흡수해야 됩니다. 재흡수. 전부 다 내보내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키드니에서는 적극적으로 물을 재흡수시킵니다. 소변으로 나갈 물을 가능한 잡습니다. 내가 쓰레기를 우리 몸에서 내보내는 최소한의 물만 거기에 보내고 다른 물을 양은 전부 배불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옵서션의 대상은 물입니다. 물 흡수해야 됩니다. 가능한 최대 가능한 대로 흡수해야 됩니다. 최소한 쓰레기만 버릴 수 있는 정도만 물에 옮겨서 나가야 되죠. 만약에 물 없이 그냥 버리면 우리 몸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톡식한 웨이스트가 우리 세포의 직접 조직에 닿게 되면 그거는 아주 톡식하니까 이거를 융화시켜서 용해화시켜서 이걸 내보내는 물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물을 가능한 제로수로 두 번째 제로수로 하는 데서 Na 플러스 소듐 흡수해야 가장 기본적으로 전해질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소금은 계속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 소금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유중의 하나입니다. 소금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옵서션은 두 가지가 가장 단순화시켜서 대상이면 그 다음 부차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키드니가 해설기관이기 때문에 스프레이션 배출시켜야 됩니다. 뭘 배출시켜야 되냐면 물은 대상이 아니지만 물리는 결과론적으로 물은 많지만 물을 배출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자 배출시키는 것 첫 번째 대상 K 플러스 물론 K 플러스 포타시움, 칼륨 이거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론이지만 많은 쓰는 왜? 이 포타시움 칼륨이 하는 일이 뭐죠? 전기신호입니다. 막의 탈분으로 여러분들 신경성학교의 멤브레인의 폴라리제이션, 디폴라리제이션 멤브레인의 탈분을 통해서 전기신호 보낼 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있으면 뭐지? 불균형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포타시움이 만약에 여러분 혈액에 많은 필요 이상 존재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부정맥이고 그래서 이거 내보내야 됩니다. 많은 양 내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H 플러스 수소이온 이것도 내보내야 됩니다. 수소이온은 주로 수소이온은 아주 중요한 물이지만 특히 신음하게 얘기하는 지하에서는 이때 수소이온은 쓰레기입니다. 대사를 하고 남은 부산물 H 플러스 H는 물을 산소로 태우고 만드는 것 중에 그런 부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있으면 당연히가 우리 혈액은 산성화됩니다. pH가 내려가요. 요 H 플러스 이온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H 플러스 이온은 우리가 산소를 태우면서 메타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먹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익스크리션 해야 합니다. 아니면 K 플러스가 많이 존재를 하게 되면 심장마비, 부정맥, 신경 전기 신호가 문제가 되고요. H 플러스가 많으면 혈액 전체가 산성화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에 치울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키드니가 유명한 기능들, 이 기능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H2Na 플러스 재흡수하고, 혈액 재흡수하고, K 플러스, H 플러스는 효율적으로 보내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이 사람은 오늘 사흘을 못 일깁니다. 이 사람은 사망신고합니다. 뭐 이제 다른 일주일 못 일깁니다. 하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키드니 기능입니다. 키드니 기능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키드니가 이런 작용을 못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가망이 없는 아무리 심장이 살아있어도 키드니가 입장을 못하게 되면 이제 전해질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사람인데 분전된 키드니를 보고 판단할 수 합니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네랄 프로토콜은 요 네 가지를 장식해요.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면 미네랄 프로토콜에 대해 행위화시키는 이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미네랄 프로토콜, 예생약 작용,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뭐냐면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혈액에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물이 있어야 구성을 잘 시키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물의 양 중요하고 그러니까 물의 양을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고 포타시움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조절할 때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겨 4.13을 볼까요? 피겨 4.13 보게 되면 자, 알도스테론 빨간색 제일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이 초록색이 포타슘 K 플러스의 익스크리션 양이고 세 번째가 소듐 익스크레션 그러니까 소금 Na 플러스가 배출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웨이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알도스테론 P가 4.13을 빨간색 알도스테론이 약으로 처리가 됩니다. 몸에서 일부러 처리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포타슘 양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듐 양은 빽빽하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칸은 그 파란색이거든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건 뭐지? 소금이 소변으로 강력한 거예요. 소금이 알도스테론 처리에 의해서 다시 리압소션을 하고 물과 함께 리압소션을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소금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소변은 안 나가고 소변은 안 나가고 다시 소금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물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물이 따라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몸무게가 늘어나요. 맨 마지막 그래서 보게 되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근데 이 몸무게가 늘어나는 타이밍은 소듐이 들어 익스크리션이 저해되는 거와 조금 늦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금이 축적이 되니까 이거에 비례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P가 4.13 잘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4개의 물과 소듐과 포타슘과 H 플러스가 어떻게 미네랄 포획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 73페이지에서 피겨 4.14가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 공기로 수업에 피겨 14 이런 내용을 오늘 얘기를